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책 읽는 시간이 팍 줄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짬짬이 읽은 책, 부자는 왜 필사적으로 교양을 배우는가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가야 게이츠라는 분이 썼고요. 최은지 옮김 시그마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책 첫 페이지를 열면요. 책과 신문 속에 부가 있다라는 워렌 버핏의 말 한마디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저는 제목이 끌려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뭔가 이렇게 저희한테 왜 교양을 배우는지 또 저희가 모르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서 읽었는데요. 부자는 왜 필사적으로 교양을 배우는가? 어머나, 부자들이 교양을 배우고 있었어? 그랬던 거야? 나만 몰랐던 거야? 왜 배우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호기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교양을 철저하게 익히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부자와 교양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엘리트들과 대화를 하려면 정말 뭔가 지식이 풍부해야 하고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라도 교양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부를 이루기 위한 어떤 고도의 전략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까요?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제목인데요. 사람의 생활 속 모든 분야는 경제 활동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죠. 모든 분야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돈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가정, 사회, 기업, 국가 생각해 보면요. 어느 한 곳도 돈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 돈이 없으면 끝이죠, 뭐. 끝이죠. 그래서 이렇게 돈돈돈 하나요? 그런데요, 교양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양도 경제 활동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역사를 살펴봐도 교양이 순수하게 교양으로서 존재하면서 돈과 동떨어져 있었던 적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흥미로운 주장인데요. 그래서 교양에 행동이 결합되면 돈이 생긴다는 건데요. 이런 발상은 그대로 올라갑니다. 스쿨, 학교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고대 그리스어인 스콜레, 여유라고 해요. 중세에서 근대로 시대가 옮겨가면서 경제적 측면과 무관한 순수, 지적 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서서히 사라지고 교양 자체의 시장 가치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요, 많은 책을 집필했지만 수익성이 낮은 탓에 빈곤한 생활을 했지만요, 같은 철학자여도 데이비드 흉처럼 대중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집필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르트르도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발간해서 부를 얻었고요. 그런데 이제 돈을 아끼지 않아서 노년에는 좀 빈곤에 가까운 상태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 등을 놓고 볼 때 과거의 교양은 돈과 어느 정도 상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지적 활동과 경제 활동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교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 말에 의하면요. 그런데 교양을 단순히 정말로 협소한 지식 하나만을 교양으로 볼 것인가? 그런 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교양은 뭔가 매너이고 또 뭔가 남한테 친절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또 흠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또 뭐 미술이나 문학에 또 유식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요, 이 책에서는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식이나 사고방식이 인격이나 행동에 결합되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폭넓은 지식이 자신의 언행과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교양이 되고요. 얻은 지식을 경제 활동에 활용해서 돈을 창출하는 교양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버는 센스를 공부하고 공부로 익힌다는 거네요. 이 책은 총 6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자체가 교양으로 우리가 익히고 배워야 하는 지식들입니다. 파트 1에서는요. 자산가가 되기 위한 사회학을 배워야 합니다. 또 파트 2에서는요. 흔들림 없이 돈을 벌기 위한
경제학을 또 배워야 하고요. 파트 3에서는요. 돈에 관한 센스를 익히기 위한 수학을 배워야 합니다. 수학. 수포자 어떡하나요? 수포자. 파트 4에서는요. 돈 버는 뇌를 위한 정보공학을 배워야 합니다. 아, 공학. 어려운데요. 점점 더 어렵습니다. 파트 5에서는요. 인간과 수익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철학. 점점 더 뭔가 이렇게 미로 속으로 빠지는 것 같죠? 파트 6에서는요. 부의 동향과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역사학을 배워야 합니다. 역사학. 아, 남들의 나라 또 세계사까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과연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다 배울 수 있는 것인가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배우지 않아도 되는 학문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요.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의 부에 관한 책들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을 해야 하고 습관과 시간 관리, 계획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왜 필사적으로 교양을 배우는가? 제목만 읽었을 때는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책을 읽어서 교양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직접적인 방법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군주론 같은 책들도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부와 연결되어서 딱 떨어지는 부에 관한 책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다른 부의 책들을 보면 다른 종류의 부의 책들과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했던 거죠. 그렇지 않은 대신에요. 또 네모 박스가 나옵니다. 네모 박스 안에요. 책에서 언급하는 인물이나 시사상식이나 용어를 간략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뉴아카데미즘, 베트남 전쟁, 엘빈 토플러 이런 것들이 작게나마 설명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요. 또 그런 것을 공부하는 그런 맛이 있었습니다. 또 한 파트가 끝날 때마다요. 부자들의 교양 노트라고 해서요. 간단하게 메모하듯이 정리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 관리 능력과 사명감이 없는 사람에게 큰 부는 굴러 들어오지 않는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철학적 지식은 수익에 도움이 된다. 부자는 겉모습이 90%다. 이런 글들이 명언처럼 따로 편집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만 메모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다른 부자 관계된 그런 책들과 비슷했습니다. 형이상학적 지식이 부자를 만든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인데요.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요. 당장의 정보를 쫓기보다는요. 사회나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점. 그러려면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교양, 사회학, 경제학, 수학, 정보공학, 철학, 역사학을 익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말로 기간을 정해서 하나씩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해서 나쁜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요? 공부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마음을 막 억누르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로 이렇게 막 정말 찍어 누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그 과목들이 너무나 무겁잖아요. 경제학? 정말 싫다. 수학? 저 수포자입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수포자라고. 정보공학? 한숨이 나옵니다. 그죠? 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참에 한번 내가 공부해서 한번 정복해 보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겠지요.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